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이제는 서로 다 알지. 나 역시 그랬다.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날씨, 피곤하면 말수가 줄어드는 버릇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아내를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퇴근해 집에 들어오니 아내는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고 아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집은 조용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왔어? 응. 그게 그날 우리의 대화 전부였다. 식탁에 앉는 순간 아내가 수저를 내려놓다 잠깐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분명히 들었지만 묻지 않았다. 피곤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넘겼다. 그때는 몰랐다. 그 작은 한숨이 아내가 보내는 마지막 신호 중 하나였다는 걸. 내 하루는 늘 이야기였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사람들, 성과와 스트레스. 아내는 늘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고개를 끄덕이고 힘들었겠다라고 말해주는 역할. 반대로 아내의 하루는 거의 묻지 않았다. 집에 있었을 테고 아이를 챙겼을 테고 늘 하던 일을 했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묻지 않았다. 묻지 않으면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의 하루는 배경처럼 취급됐다. 늘 거기 있지만 굳이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존재. 그게 얼마나 잔인한 태도였는지 그땐 알지 못했다. 아내는 자주 말했다. 괜찮아.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괜찮다고 했으니까 정말 괜찮은 줄 알았다. 그래서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그 말은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더 말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체념일 수 있다는 걸. 아내는 이미 여러 번 말했고 나는 여러 번 흘려보냈던 것이다. 연애하던 시절 아내는 말이 많았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고 감정 표현도 솔직했다. 그런데 결혼 후 특히 아이를 낳은 뒤부터 아내는 점점 말을 아꼈다. 나는 그걸 성숙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아내가 기대를 접은 것이었다. 말해도 돌아오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아내는 여전히 웃었다. 아이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과 달랐다. 예전에는 기쁨이 먼저였고 지금은 예의가 먼저였다. 나는 그 차이를 오래도록 알아채지 못했다. 웃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 웃음 뒤에 숨은 감정을 보려 하지 않았다. 나는 자주 그렇게 말했다. 아내니까 이해해. 아내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그 말은 상황을 정리해주는 편리한 말이었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고 더 고민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그 말은 늘 아내를 향하고 있었다. 한 번도 나 자신에게는 쓰이지 않았다. 아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다. 반박하지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다. 나는 그걸 납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포기였다. 아내니까 참아야 하고, 아내니까 이해해야 하고, 아내니까 뒤로 미뤄야 했다. 그 말들이 쌓이면서 아내는 점점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됐다. 말해도 결국 아내니까라는 결론으로 돌아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내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된 게. 여보, 당신. 그 말들은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너무 안전했다.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 자체를 불러야 한다. 그 사람의 감정과 표정과 상태까지 함께 불러야 한다. 하지만 여보는 편했다. 역할만 불러도 됐으니까. 나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지 않음으로써 아내를 점점 사람이 아니라 위치로 만들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이름이 입에 붙지 않았다. 그게 얼마나 큰 거리인지 그땐 몰랐다. 그날도 별 생각 없이 말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잖아. 정말 아무 뜻도 없었다. 늘 해오던 일이었고 늘 그래왔으니까.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진 뒤 아내의 손이 멈췄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오래 느껴졌다. 그날 이후 아내는 나에게 묻지 않았다. 의견도 감정도. 그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처리했다. 나는 그걸 편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사실 그건 아내가 기대하지 않게 됐다는 증거였다. 어느 날 문득 아내의 눈빛이 다르다는 걸 느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슬퍼 보이는 것도 아니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눈빛. 그게 가장 무서웠다. 예전에 아내는 실망이라도 했다. 서운해했고 속상해했다. 그런 감정조차 사라진 눈빛은 이미 마음을 한참 접은 상태였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면서도 요즘 피곤한가 보다라고만 생각했다.
그렇게 또 한 번 지나쳤다. 아내가 몸살로 앓아누운 날이 있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있으면서도 아이 간식 걱정을 먼저 했다. 괜찮아. 아내는 늘 그 말부터 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래야 내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 그날 아내는 혼자 하루를 버텼다. 아픈 몸으로 밥을 챙기고 아이를 보고 집을 지켰다. 나중에서야 알았다. 아내가 말하지 않은 이유는 강해서가 아니라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이었다. 아내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작은 메모장을 봤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오늘도 아무도 아닌 기분이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아내는 스스로를 아무도 아닌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그 말은 나를 향한 비난도 원망도 아니었다. 그게 더 아팠다. 그건 포기한 사람의 기록이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다. 나는 아내를 정말 알고 있었나? 같이 산 시간은 길었지만 같이 바라본 마음은 얼마나 됐을까? 나는 아내를 너무 쉽게 정의해왔다. 아내, 엄마, 집을 돌보는 사람. 그 정의 속에는 한 사람이 없었다. 며칠 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가끔은 내가 없는 느낌이야. 그 말은 울음도 분노도 없었다. 그래서 더 무거웠다.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옆에서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신호는 많았다. 말투, 표정, 침묵, 작은 한숨들. 나는 그걸 투정이라고 예민함이라고 넘겼다. 사실은 전부 나 좀 봐줘라는 신호였는데 듣지 않은 사람은 늘 뒤늦게 후회한다. 그날 밤 용기를 내서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아내는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그 표정이 잊히지 않는다. 이름 하나가 이렇게 낯설어질 때까지 나는 얼마나 멀리 와 있었던 걸까. 아내는 말을 시작하기까지 오래 걸렸다. 입을 열었다 닫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내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용기가 되어 있었다는 걸.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 아내는 그렇게 운을 뗐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결혼 초엔 모든 게 새로웠고 조금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하루가 하루를 밀어내듯 흘러가면서 아내는 점점 나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되어갔다고 했다. 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다. 설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내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사람이 되었다. 아내는 말했다. 나는 항상 나중이었어. 아이 먼저, 집안일 먼저, 당신 기분 먼저. 자기 자신은 늘 마지막이었다고 했다. 아내의 말을 들으며 나는 머릿속으로 그동안의 장면들을 떠올렸다. 아내가 하고 싶다던 말들을 나중에로 미뤘던 순간들. 아내의 피곤함을 조금만 참아로 넘겼던 날들. 그 나중이 쌓여서 아내의 시간이 사라졌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슴을 때렸다. 아내는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한 사람이었다. 웃고 싶고 쉬고 싶고 아무 이유 없이 투정 부리고 싶은 그런 평범한 사람. 그런데 나는 아내에게서 그 권리를 조용히 빼앗고 있었다. 아내는 참고 있었고 나는 그걸 강하다고 착각했다. 미안해는 비교적 쉽게 나왔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쉽지 않았다. 나는 몰랐어. 그렇게까지 힘든 줄 정말 몰랐어. 그 말은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말이었고 내가 보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는 말이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내를 외롭게 만들었는지 느꼈다. 아내는 울었다. 소리 없이 오래. 그 울음은 화를 내는 울음도 원망하는 울음도 아니었다. 너무 오래 참아서 이제야 흘러나온 울음이었다. 나는 그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을 잡지도 않았다. 그저 그 울음이 끝날 때까지 같은 공간에 있었다. 그게 그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였다. 그날 이후 나는 큰 약속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 잘할게. 다 바꿀게. 그런 말은 너무 쉬웠고 너무 자주 깨져왔다. 대신 아주 작은 선택을 했다. 아내에게 묻는 것. 오늘은 어땠어? 지금 기분은 어때? 아내는 처음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질문이 매일 반복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내의 말은 한꺼번에 돌아오지 않았다. 오늘은 한 문장, 내일은 두 문장. 오늘 아이가 좀 힘들어했어. 날씨가 괜히 우울했어.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소함을 절대 흘려보내지 않으려 했다. 그 사소함이 아내가 다시 자기 자리를 찾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아내는 다시 서운하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짜증도 냈고 가끔은 투정도 부렸다. 예전 같았으면 불편했을 감정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안도했다. 감정을 드러낸다는 건 아직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어느 날 아내가 별것 아닌 일에 웃었다. 아이의 말 한마디에 크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억지가 없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 웃음을 다시 잃고 싶지 않다. 나는 자주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아내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잠깐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나를 부르는구나라는 확인이 담겨 있었다. 이름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살게 할 줄 그전엔 몰랐다. 가족은 역할을 나누는 집단이 아니었다. 가족은 사람을 사람으로 끝까지 보려는 관계였다. 아내를 아내로만 보지 않고 엄마로만 보지 않고 한 사람으로 보는 것. 그게 가족의 시작이라는 걸 이제야 배웠다. 물론 모든 날이 좋지는 않았다. 가끔은 예전 말투가 튀어나왔고 아내의 표정이 굳어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방금 말 다시 할게. 그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붙잡아줬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나 아직 여기 있어. 그 말은 원망도 고마움도 아니었다. 그저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의 고백이었다. 나는 그 말을 절대 가볍게 듣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내는 사라진 적이 없었다. 보이지 않게 버티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버팀 위에 나는 너무 오래 편하게 기대고 있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가장 아팠지만 가장 필요했다. 아내는 여전히 아내다. 하지만 그 전에 한 사람이다. 이제 나는 그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려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겨졌던 사람을 이제는 끝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